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 1교시는 지금 듀얼 솔루션즈의 이기란 대리님께서 이제 상품별로 인증에 대한 강연을 시작하실 거고요. 저희는 2교시 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UR솔루션 이기란입니다.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서 미국 아마존으로 화장품이나 식품 수출하실 때 어떤 규제에 이행을 하셔야 되는지, 어떤 시험을 준비하셔야 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에 앞서서 저희 UR솔루션이 무엇을 한 회사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해솔루션은 1894년도에 이제 소방화재 안전 시험으로 창립을 해서 130년 정도 역사를 갖고 있는 안전인증 시험 회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개의 제품에 이제 저희 UL 마크가 표기가 되고 있다 보니 저희 미국인의 4명 중 3명 정도는 저 UL 마크를 알고 있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춘 경제지나 글로벌 500대 기업의 60% 이상이 저희 UL 솔루션의 고객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최근 시장의 요구에 맞춰서 지속 가능성 인증이나 IoT 같은 이제 소프트웨어 솔루션도 저희가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다른 시험 기관과 조금 다르게 표준과 규격 개발에도 참여를 해서 더 안전한 세상을 꿈꾸는 기업입니다. 저희 UL솔루션은 40여 개 국가의 지사와 이제 9곳에 넘는 시험소를 통해서 14,000명 정도 이제 넘는 시험 직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에는 서울, 강남, 역삼역에 오피스가 있고 수원, 의왕, 평택에서 주로 전자제품 관련해서 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이제 350명 정도 직원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UL솔루션은 공인받은 제3자 시험 기관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는 이제 저희랑 같이 테스팅을 가장 많이 진행할 것 같은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인증, 시험, 감사는 물론이거니와 소프트웨어나 자문, 교육 등 업무 분야를 확장을 하고 있다 보니 산업, 제품 관련돼서 안전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께서 미국 아마존으로 입점을 하실 때 화장품, 식품 관련해서 어떤 규제를 좀 지켜주셔야 하는지 그런 시험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잘 조금 잘 보실 수 있도록 제 카메라는 끄고 진행을 할 거고요. 질문은 채팅창에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제 제가 나중에 Q&A도 진행을 할 거다 보니까 그때 구두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화장품 미국 수출을 할 때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규제와 그 이행 방법을 화면에 5가지 정도 분류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미국의 화장품을 판매하실 예정이라면 미국에서는 화장품을 무엇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FDA에서는 몸의 구조나 기능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고 외모의 청결, 클렌징, 미화, 매력 촉진 그런 식으로 이제 개선을 위해서 인체에 바르거나 붓거나 뿌리는, 도포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화장품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일반적인 기초 스킨케어 제품이나 아니면 색조 제품, 헤어 제품, 매니큐어 등은 모두 다 이 FDA 화장품의 일반 화장품 범위에 모두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실 점은 이 화면 하단에 있는 향초나 세탁세제는 이 정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업체분들 중에서 이런 화장품과 함께 이런 생활용품도 많이 판매를 하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제품들은 화장품의 정의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규제 범위가 다른 점 참고 부탁드리면서 이런 제품 수출이 필요하시다면 따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938년에 미국 화장품 규제가 제정이 되었는데요.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 연방 법령인 FD&C 액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은 21CFR 파트 700에서 740 이 통 안으로 제가 지금 이제 설명드리는 내용들이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미국에서는 이 연방법 외에도 각 주별로 주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 제품 소송을 대비해서 연방법의 이 화장품법 별도로 관련된 주법도 조금씩 확인해 주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에도 몇 가지 사이사이에 넣어 놨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캘리포니아 프로포션 65가 좀 강력한 법령이다 보니까 제가 이 FDA 규제 안내 후에 조금 추가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FDA 일반 화장품 외에 자외선 차단제, 여드름 제품, 비듬 예방 샴푸, 각질 제거제나 이제 건선 피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제품들을 만약에 미국에서 판매를 하실 예정이라면 이 제품들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의약품, 그래서 OTC 제품으로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화장품은 일반 화장품과 OTC 제품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백 주름 개선 화장품이라는 카테고리가 따로 없습니다. 일반 화장품 아니면 OTC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OTC 제품을 만약에 수출 준비 예정이시라면은 이 붉은 박스 안에 있는 FDA 의약품 기준을 추가로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다행인지 안 다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모크라 현대화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 일반 화장품이랑 이 OTC 제품의 규제 내용들이 조금 많이 비슷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전에는 다 OTC 제품 내용들이었는데 앞으로는 일반 화장품도 다 적용이 될 내용이어서 제가 뒷단에 모크라 현대화법 설명을 드리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께서 미국으로 일반 화장품을 판매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 미국 화장품 규제 이행을 살펴보면 먼저 FD&C 액트와 FPLA 공장 포장 및 라벨링법을 바탕으로 이제 라벨링 검토도 하셔야 되고 성분 검토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식약처에서 고시할 라벨 표시 의무사항이 있는 것처럼 미국 수출 화장품 라벨에도 이 화면에 있는 제품명이나 담당자, 판매업체 정보나 제품의 용량, 그리고 성분, 사용법 주의사항 등이 반드시 적절한 크기로 적당한 위치에 영문으로 넣어주셔야 합니다. 이 라벨링 표기법은 21CFR 파트 701에서 직접 보실 수가 있고요. 이미 유통 중인 다른 제품들을 좀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어느 곳에 이름이나 용량이 들어가야 하는지 그 위치, 그리고 뭐 성분의 글자 크기도 조건 사항이 다 일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FDA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시간이 되면 제가 이 슬라이드 다 보여드리고 마지막 Q&A 시간에 이 그 페이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에게 라벨링을 한번 만드신 다음에 저희한테 검토 문의를 주시면 어느 부분에서 수정이 필요한지, 글자 크기는 좀 어떻게 끼우셔야 하고 위치는 좀 어디로 바꾸셔야 하는지 규제에 맞게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이어서 이제 성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금지된 성분이 있듯이 미국 화장품에서도 배합 금지 또는 배합 농도 제한 성분들이 있습니다. 이 화면의 목록들이 보통은 다 이 유해 물질로 분류가 돼서 이제 사용 금지나 제한된 성분인데요. 이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자면 요 Sunscreens in Cosmetic 이 항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께서 일반 화장품으로 미국 마켓에 입점 예정이실 때 이 일반 화장품에는
자외선 차단제에 사용되는 유효 성분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제 최근에 여러분께서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미국에 판매를 하고 싶은데 OTC는 워낙에 준비할 게 많고 좀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외선 차단제지만 OTC 제품으로 포지셔닝을 안 하고 일반 화장품으로 소구를 하고 싶어요. 라고 이제 문의가 들어오는데 FDA에서는 그 자체를 금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자외선 차단제에 들어가는 이제 성분들을 넣고 판매를 하실 거라면 OTC 제품으로 분류를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 유엘솔루션은 이제 제품 개발 단계서부터 이런 성분 검토 서비스 제공을 해서 미국 수출하는데 이제 문제 없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성분 검토를 살펴보면은 화장품에 색을 띠게 하는 착색제도 FDA 승인된 물질만을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미승인 물질은 FDA 승인 받고 나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규제 안에는 명시된 용도로만 착색제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으로 굉장히 많은 화장품들이 수입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이제 통관이 반려되는 사유 중에 하나로 이 착색제가 꽤 많은 이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착색제 사용하는 것도 미리 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모크라 현대화법으로 성분 규제도 계속해서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 PFS는 이 로션, 클렌저, 매니큐어, 뭐 면도 크림이라든지 이런 색조 제품에 좀 이제 의도적으로 사용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저는 화장품 쪽에 직접 일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제품들 안에서 이 피파스라는 물질이 화장품에서 피부를 컨디셔닝하고 매끄럽게 해서 윤기가 있어 보이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제품의 텍스처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물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코팅제 역할을 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PFAS 물질이 유럽에서는 이제 퇴출 분위기인 상태고요. 이제 다 금지가 되어 가는 상태고, 미국에서도 이제 점진적으로 주별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 FDA에서는 25년도 12월에 이 물질이 안전한지 한번 안전성 평가서를 공지할 예정이고, 그 평가서가 나온 다음에 어떻게 규제를 할 건지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탈크나 성명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문제가 많은 물질이었죠. 근데 딱히 뭐 규제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 탈크나 성면과 관련해서 검출 표준 테스트도 확립을 해서 얼마나 이 제품에 검출이 되는지 그 요구 사항도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연방법과 별도로 해서 주법도 앞에서 이제 캘리포니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미국 워싱턴주에서 화장품 관련된 이제 성분 금지 법안 통과를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이미 이제 PFAS 과부라 화합물은 사용 금지 성분으로 넣어 놓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점점 더 주별로 이제 규제 강화되는 추세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 있는 예시는 OTC 제품이긴 합니다. 하지만 성분 예시로 좀 적당할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21년부터 미국 하와이주에서 이 바닷속의 산호초의 보호 명목으로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옥시벤존과 옥티노세이트를 금지 물질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하와이 쪽으로도 이제 아마존에서 하와이로도 이제 들어가는 자외선 차단제를 판매 예정이시라면 이 물질은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옥티노세이트는 우리나라에서 에틸렉실 메톡시 시실라메이트로 훨씬 더 유명한 물질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하와이 주에서 자기네가 금지를 하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또는 다른 나라에서는 여전히 사용 가능한데 최근에 법이 개정돼서 이렇게 쓸 수 없는 물질이 있다 보면 수출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 꼭 한번 전성분 검토해서 마켓별로 대응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독성위험 평가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이 연방법 21CFR 740.10에서는 미국 화장품, 이런 화학 물질들은 마케팅에 앞서서 안전에 대한 적절한 입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의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판매자는 본 제품의 안전이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경고 문구를 라벨에 표시해서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이 라벨 붙이고 싶지 않죠. 그래서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독성 위험 평가서를 작성을 하십니다. 제품이 이제 우리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란 안심은 소비자의 기본 관심 사항이다 보니 이런 이제 독성 위험 평가서를 작성을 해서 제품의 안전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화장품 관련된 안전 시험 4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생물 한도 시험입니다. 화장품은 미생물에 취약하다 보니 이 USB 61, 62 미국 약점 시험법을 활용을 해서 이 9가지의 미생물에 노출되는 정도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 한도 시험법은 화장품 내 총 호기성 세균수와 곰팡이균 및 효모수를 측정을 하고 이 3번부터 들어가는 특정 미생물이 이 화장품에 얼마나 존재를 하고 있는지 판단을 해서 이 화장품 내에 확인된 미생물의 수가 허용된 한도 기준을 부합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 USB 61, 62 시험법이 아니더라도 뭐 유럽 규격이나 아니면 뭐 ISO 국제 규격으로도 진행한 시험 결과서가 있으면 그 자료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화장품이 미생물로부터 얼마나 저항이 있는지 방부력 시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지형 크림을 손이나 스패츌러로 떠서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 미생물 유입이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래서 화장품이 미생물에 노출이 되어도 제품을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고, 이 화장품에 사용된 방부제가 이 균들의 성장을 막고 인체에 해가 없는지 그런 이제 안전성 테스트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 방부력 시험을 USB 51 미국 약정 규격과 이 PCPC 미국 화장품 협회 규격을 서로 참고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화장품 중금속 시험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은과 납이 있는데요. 수은은 화이트닝, 미백 제품에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화장품의 수은 함량을 일반적으로 1ppm 미만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눈 쪽에만 이제 사용하는 화장품인데 수은을 대체할 만한 그런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부제가 정말 없다면 이제 그걸 컨펌 받는다는 전제 하에 65ppm 미만까지는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은과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이제 올해부터 뉴욕에서는 이제 수은 사용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방법과 별도로 주법에서도 금지되는 성분들이 있다는 점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납과 관련된 규제를 살펴보면은 FDA에서는 10ppm까지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화면에 있는 내용과 다르죠. 캘리포니아 프로포션 65 법령에 따르면은 우리가 보통 립스틱이나 립글로즈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먹는 일이 굉장히 많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유해물질 함량 기준을 훨씬 더 강력하게 0.35ppm까지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의 화장품도 이제 우리 피부에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는 제품이다 보니 0.5ppm 미만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제 미국 수출을 하실 때는 연방법뿐만 아니라 제품 관련된 주법도 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음은 화장품 포장재 중금속 시험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워싱턴주, 뉴욕주, 뉴저지주 등 19개의 주에서 이 톡식 인 패키징 클리어링 하우스 TPCH 기준에 따라 시행하는 주법입니다. 연방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19개의 주나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 절대 무시하기 어려운 시험법 규제입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의 포장재 1차 용기가 아니고 단상자나 아니면 버진실 같은 그런 알루미늄
같은 거 있죠? 그 포장지에서 이제 수은, 납, 카드뮴, 크롬, 유가의 이 중금속의 총 함량을 100ppm까지만 규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화장품 관련돼서 규제를 많이 좀 알고 계신 분들은 이 모크라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 화장품 수출하실 것이라면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 법률입니다. 작년 12월 29일 미국 정부가 이 법률을 제정을 해서 미국에서 화장품 유통 시 관련된 이제 제조 공장 그리고 제품 등록을 모두 다 의무화하기로 결정을 했고 FDA의 집행 역할을 강화시켰습니다. 이전까지는 화장품 제조업체가 시설을 등록하거나 제품 제형에 대한 정보, 전성분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이제 VCRP라고 해서 자발적인 등록 프로그램으로만 제출을 하고 권장만 했는데 올해 아마 계도 기간을 거쳐서 늦어도 내년, 정말 늦으면 내년부터, 빠르면 올해부터, 올해 한 가을이나 겨울쯤부터는 미국에서 이제 화장품을 유통을 하시려면 제품의 책임자 정보, 미국 내 연락처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미국 내 연락처와 미국 내 이제 그 업체명이 필요합니다. 에이전트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조 공장 정보, 그리고 제품 등록을 모두 다 FDA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때 이제 이미 만약에 팔고 계신다면 기존 화장품 시설은 1년 이내에 FDA 등록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 예정이시라면은 이제 등록 기한이 가공 및 생산하고 나서 이제 60일 이내 유통되기 전에 유통 시작하면서 60일 이내에는 모두 다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FDA 앞으로 만들어질 프로그램 내에다가 이제 여러분의 제품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성분은 무엇이 있는지, 라벨 정보 모두 다 제출을 하셔야 되고 이 제품 등록은 1년마다 갱신이 예정되고 제조 시설은 아마도 2년 갱신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실 점은 이 책임자 역할인데요. 이 책임자가 여러분 만약에 이제 제품의 유해 사례 기록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전까지는 전혀 없었어요. 따로 이제 관리하고 기록해야 할 의무가 없었는데 이제 만약에 제품을 사용하다가 심각한 부작용이 그런 클레임이 들어왔으면 여러분께서 15일 이내에 미국 FDA에 보고도 하고 부작용 관련 기록도 6년 동안 보관을 하도록 이번에 새롭게 규정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관리 체계가 확정이 되진 않았어요. 이런 등록이나 어디다가 해야 되는지는 지금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 여러분께서는 이 규제가 강화되었다는 부분을 인지를 하고 계시고 이제 앞으로 수출을 하실 때 업데이트가 되자마자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외 사항을 제가 이제 좀 체크를 해놨어요. 박스로 별도로 체크를 해놨는데 조금 이 예외 대상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규제를 준수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무래도 이 제조 기업 기준으로 보시는 게 브랜드 단에서 예외 사항이 된다 할지라도 그거는 지키면 지킬수록 좋은 거지 안 지킨다고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래서 조금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책임자도 지정을 하고 이런 기록 관리도 하실 건지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일반 화장품을 미국 수출하실 때 필요한 시험 항목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항목은 OTC 제품을 수출을 하실 때 어떤 규제에 적용되는지 이런 자외선 차단제를 예를 들어서 이 화면에 그냥 간단하게만 적어보았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 화장품과 다르게 라벨 작성법이 좀 다릅니다. 드럭팩츠라는 라벨로 따로 작성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 드럭팩츠는 FDA 모노그래프를 참고를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FDA 모노그래프에는 자외선에 관련된 드럭팩츠 작성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모노그래프를 참고를 하셔서 드러펙트를 작성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아마 조금 다른 점이 있다, 제품별로 다른 점이 있다면 유효 성분만 조금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사용하는 성분 중에 징크 옥사이드나 티타늄 디옥사이드 같은 유효 성분을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러면 그 징크 옥사이드를 한 20% 정도 사용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FDA 모노그래프에 징크 옥사이드가 한 20% 정도 정말 들어갔는지 이 인그리디언트 테스팅을 한번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 유효성분 검사랑 별도로 이 자외선 차단제의 목적은 아무래도 자외선 차단한다는 것 자체니까 그 차단력을 진짜로 확실한지 보여줄 수 있는 SPF 시험 자료도 준비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OTC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유효성분 검사가 앞에 설명드렸던 기본적인 화장품 안전시험과는 당연히 별개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품 제조 공장이랑 NDC가 이제 제품 코드입니다. 이 5번과 7번 같은 경우는 앞단에서 이제 모크라 현대화법을 말씀드릴 때 일반 화장품도 제품 제조 공장과 제품 등록이 의무화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이 최근에 비슷해진 항목입니다. OTC는 항상 그래왔어요. 제조 공장과 제품 등록을 의무적으로 하셔야 되는 상태였고 이제 일반 화장품도 같은 맥락으로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던스버너 발급은 OTC 제품은 의무화가 되었는데요. 이 6번 같은 경우는 일반 화장품은 따로 업데이트가 된 건 없어요. 그래서 아마 프로그램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고 나면은 이 부분은 이 던스버너 발급도 OTC랑 똑같이 갈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OTC 진행을 하실 때는 이 모든 공장 등록, 제품 등록이 지금도 무조건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모크라가 아직 전부 다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화장품은 지금 당장 등록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OTC는 지금 하실 거면 다 등록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일반 화장품보다 좀 많이 들어갑니다.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는 이제 미국 화장품 규제 이행할 수 있는 필수 시험 목록을 한 장으로만 딱 넣어 보았고요. 앞으로는 점점 더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까 이제 1893년도쯤에 FDNC 액트가 처음에 제정이 되었고 이번에 이제 작년 말에 업데이트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규제가 강화될 걸 보고 이런 안전 시험이나 CGMP 공장 심사 등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화장품 규제 이행 안내였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식품 규제 관련을 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1번부터 7번까지 좀 내용이 많이 적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라벨이나 뭐 CGMP 같은 그 부분들 몇 가지 항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미국 식품도 FDNC 액트로 규제를 해요. 그리고 식품은 주로 21 CFR 100에서 199 사이에 있는 정보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식품도 이제 라벨 작성을 하실 텐데 FDA 규제를 살펴보시면 이 PDP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PDP는 제품의 전면부예요. 이제 소비자가 여러분의 제품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화면인 거죠. 그래서 제품명, 제품의 중량, 몇 그램 들었는지, 그리고 이 식품의 카테고리, 뭐 아이스크림인지 과자인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이 PDP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이런 상자나 캔 같은 걸 보시면은 A가 이제 이 PDP라는 가정 하에 나머지 부분, B 부분들은 제품 정보 제공면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정보 제공면에는 PDP에는 적지 않았던 영양 성분표나 전성분표나 뭐 주의사항, 제조업체 주소, 원산지 등 나머지 주소를 모두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라벨 작성을 하실 때는 모든 정보를 영어로 넣어주셔야 돼요. 정말 필수적인 정보들은 다 영어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미국 소비자가 라벨 내용을 보고 구매를 하다 보니
한국어로만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 적혀 있으면 이 제품이 무엇인지 제품 정보를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아마존으로 통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는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실제로 이 제품을 사용할 때는 실제로 인터넷으로 그 상세 페이지를 확인하진 않잖아요. 제품만 보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제품의 라벨은 정말 필수적인 정보들은 영어로 적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1 CFR 101에 따라 라벨을 작성하실 수가 있는데 몇 가지만 안내를 드리고 넘어갈게요. 먼저 제조, 포장, 판매 업체 주소가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이 주소가 영양성분표 그리고 전성분 표시와 같이 이 정보 패널에 독립된 공간을 갖고 있어서 다른 내용이랑 겹치거나 가려질 수 없고요. 우편번호 포함해서 전체 주소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표기된 업체가 만약에 실제 제조업체가 아니라면 이 manufactured by나 distributed by 같은 이런 제품과 회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를 포함해 주셔야 돼요. 이 정보를 넣는 이유는 제품과 이제 라벨링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를 식별을 해서 FDA나 소비자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한테 컨택을 해야 되는지 그 업체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수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 관세청에서 이제 원산지 표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이 제조된 국가의 영문 이름을 표기를 하며 made in 또는 product of 등의 문구를 동반을 해서 적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소랑 같이 적어주시면 되게 좋은데 그건 필수는 아니고요. 글자 크기가 주소보다는 크셔야 돼요. 너무 작은 글씨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알러지 표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식품의 이 알러지 표시는 진술이 사실이고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않으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라벨을 보고 이제 식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모든 주요 식품 알러지 공급원을 알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견과류를 넣는다 싶으면 이 견과류가 아몬드인지 호두인지 피칸인지 구별해 주셔야 돼요. 갑각류라면 새우인지 꽃게인지 구분해서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 소비자가 아는 그 식품명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이 알러지 표시는 전성분 표시 글자 크기랑 이제 동일하게 큼지막하게 적어주셔야 하고 최근에 이제 참깨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마 중국 식품이 좀 많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9가지 알러지 표기가 준비하셔야 하는 거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미국 식품에 첨가물이나 착색제 이런 것도 전부 다 화장품과 동일하게 승인된 물질만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만약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물질을 사용을 하고 싶다면 굉장히 FDA에서 승인을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실 거예요. 그리고 비용도 좀 많이 들 거고 더군다나 승인을 신청했다고 해서 그게 100% 승인이 된다라고 보장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입점을 준비하시는 거라면 FDA에 등재되어 있는 그런 물질들로만 구성된 제품을 선정하시는 게 수출하시는데 조금 더 수월하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양성분 점포, 영양성분표도 작성을 해주셔야 되죠.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이 뉴트리션 팩트 작성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규격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NLEA 법률로 맞춰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을 적어보실 수도 있고 여러분께서 한번 써보신 다음에 저희한테 제품과 함께 보내주시면 검토를 해서 실제로 이 식품에 검사를 해서 뉴트리션 팩트가 전부 다 일치하는지 지방량이나 나트륨량이나 식이섬유량이 똑같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에 대한 식별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이 제품에 해당 영양소가 충족이 되는지 앞단의 영양성분표와 유사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시험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화면에 예시의 내용을 고형분 8.25% 이상의 유지방 3.25 이상을 포함하는 그런 제품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 제품을 우유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우유라는 게 식별 표준에 해당이 되고 그 식별 표준에 해당되는 조건을 여러분의 제품이 충족을 하는지 시험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안전성 데이터를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화면 하단에 있는 거는 건강기능식품에서 해당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도 영양성분 패널이 영양소를 확인하는 테스트로서 적절하게 일치를 하고 있는지 확인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분 검사는 그중에서 미생물 시험, 중금속 시험 이렇게 두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식품에 있는 미생물을 측정하는 검사죠. 이 미생물이 인간에게 무해하긴 한데 몇몇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이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만약에 생긴다고 할지라도 좀 미리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금속 시험 같은 경우도 잠재적으로 유해 물질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있다면 미리 좀 확인을 해서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시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성분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또 성기능 향상, 체중 관리 목적, 스포츠 영양제인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수출을 하실 거라면 이 COA 분석 증명서를 아마존에 필수적으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화합물이 특정 미검출되어야 하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 물질들이 없다라는 증명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식품 건강기능식품 수출 예정이시라면 CGMP 이행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저희 UL솔루션에서 이 FDA 규격에 맞춰서 공급자 심사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고서, 증명서, UL 마크도 제공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감사를 받으시면서 개선 계획하는 게 필요합니다. 뭐 좀 보완을 하셔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함께 보완을 해 나가면서 여러분께서 규제 준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FDA에서는 공식 홈페이지에 제품의 안전을 위해 리콜 사례를 공개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은 업체가 이제 소송을 피하고 회사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제품의 문제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모크라로 인해서 FDA에서 올해부터 이제 화장품 강제로 해소 권한 명령이 떨어졌고요. 식품은 이제 FSMA로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식품 모두 다 주요 해소 원인을 살펴보면 납이나 벤젠이나 성면 같은 좀 유해한 물질이 많이 검출되면 이렇게 경고를 받고 있고 미생물 오염이 된다든지 아니면 알러지나 성분을 라벨에 좀 잘못 표기를 해서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을 하기 때문에 해소 원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이제 여러분께서 만약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을 하실 때 저희 UL솔루션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한 표입니다. 식품은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구성 성분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 제품별로 성분표 검사나 시험 견적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시험이 좀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제품 정보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제품에 딱 맞게 어떤 시험이 필요하신지 견적을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 프로포션 65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프로포션 65 법률은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 중에서도 생식기관이나 태아에게 장애를 유발하는 생식독성 물질 또는 발암물질을 규제하는 그런 법률이에요. 법률 이행 대상자가 이제 캘리포니아 주 내에 해당하는 유해 화학물질을 배출하거나 해당 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사업자이다 보니 여러분은 미국 아마존 마켓으로 들어가실 거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이행 대상자여서 반드시 준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제품에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다면 경고 문구를 부착을 해서 법률을 준수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경고 문구를 부착을 필요한 제품인지 아닌지 시험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리스크가 있다면 이제 경고 문구 부착을 해서 규제를 준수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제품이 화장품과
식품이기 때문에 제가 뒷단에 경공고를 보여드리면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프로포션 65가 이제 이행 제외 기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께서 쓱 보시면은 우리는 9명 이하의 사업장인데요 라고 우리는 제외가 되지 않나요? 라는 의견을 굉장히 많이 주세요. 그런데 저희는 이 부분도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캘리포니아 쪽에다가 문의를 드렸는데 명쾌한 답은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9명 이하의 사업장도 아마도 그냥 제조업체 기준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확인을 하시는 게 규제 준비를 하고 대응 계획을 세우시는데 좀 안전할 것 같아서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FDA 규제를 준수한 것과 캘리포니아 프로포션 65를 준수하는 것은 별도입니다. 화장품, 식품은 별도로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과자, 빵, 라면, 스낵, 커피 같은 그런 고온에서 튀기는 제품들은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물질이 투입하지 않더라도 합성이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 뭐 스타벅스 커피 소송도 있고 그런 식으로 헌터들이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시험도 해보고 이제 소송을 접수하고 있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화장품도 소송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베이비 파우더로 비소나 탈크 등이 과다 검출돼서 굉장히 소송의 대상이 많이 됐었고 그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아예 판매를 금지한다는 결정도 내릴 정도였습니다. 기업 이미지뿐만 아니라 금전적 손실도 굉장히 클 수가 있죠. 이 유해물질 기준 자체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절대 무시할 만한 법령은 아닙니다. 알고 계셔야 하는 점이고 그리고 화장품을 판매하실 때 이제 세트, 뭐 파우치를 같이 껴서 판매를 하신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품 자체는 너무 좋아요. 포뮬러는 굉장히 순하고 안전하게 만드셨는데 패키지를 좀 저렴한 제품으로 껴서 판매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 험퍼들은 절대로 공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파우치도 이제 시험을 넣어봐서 이런 파우치들이 이제 푸탈레이트 같은 발암성 가소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때문에 패키지도 시험 대상이고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하는 항목들인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규제 대상 물질이 공식 웹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매년 1회 이상 수시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화장품 업체시면은 캐스 넘버를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전성분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포뮬러 자체는 안전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목록에 없으면 됩니다. 있으면 조금 시험을 해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벨을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할 경우 뭐 암과 선천적 기형을 유발하거나 생식 기능에 유해한 그런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경고 문구를 화장품이나 식품에 붙이시면 영업에 굉장히 타격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 이 라벨을 떼기 위해서 시험을 진행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건 옛날 라벨 양식이고 이제 지금 현재 이렇게 개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품 사용 시나리오에 따라서도 유해물질의 검출되는 규격이 조금 다르긴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분께서 이 캘리포니아 프로포션 65 공령을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시험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B 쪽을 제안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여러분께서는 일반적인 소비자 제품으로서 저비용으로 상대적으로 A보다는 좀 저렴하게 소요기간도 짧게 이제 몇 가지의 저희가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물질들만 선별을 해서 그 물질들과 이제 엔지니어 판단을 통해서 위험 평가를 진행할 거예요. 납, 프탈레이트, 카드뮴과 같은데 한 수십여 가지의 제품 물질들만 선별을 해서 만약에 그 물질들을 이제 시험을 해봤을 때 위험이 있다. 좀 고위험도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정밀 시험을 들어갑니다. 함량 테스트나 노출 시험 같은 걸 진행을 하고 이렇게 시험 결과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경고 문구 부착이 필요한지 아닌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오늘 수업은 마치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Q&A에 자유롭게 올려주세요. 네, 먼저 향수는 화장품에 포함되는 건가요? 네, 포함이 됩니다. 이거는 포함이 되고 향수가 만약에 이제 우리 몸에 뿌리는 향수라면은 포함이 되고 그런 것도 있죠. 섬유 향수 같이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뿌리는 건 아니고 뭐 공중에 그냥 룸 스프레이 같은 뭐 공기를 좀 깨끗하게 하는 그런 용도라던가 아니면 그냥 원단에만 옷에다가만 뿌리는 제품이라던가 그런 거는 화장품에 포함이 안 돼요. 근데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뿌리는 향수라면 일반 화장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의 제품의 사용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맨 처음에 이제 화장품 정의부터 시작한 이유가 그 정의에 포함이 된다면 그 규제를 지켜야 하는 대상인 거고 그 정의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화장품 규제를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이제 주방용품 판매 업체입니다. 코팅 성분 중 불소 코팅제 성분에 PFOA, PFOS 등은 인증 성분인가요? 인증 성분 질문하신 의도가 인증 성분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을 해보셔야 하는 건지 이게 그러니까 검출이 되는 항목인지 아닌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EU는 지금 PFAS 물질들 다 이제 퇴출 중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EU로 가실 거면 무조건 하셔야 되고 미국도 하시는 걸 저희는 권장을 드려요. 이게 PFAS 물질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미 다 유해 물질로 등재가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캘리포니아에서도 유통을 하실 거라면 이 PFAS 물질 검출도 다 진행을 하셔야 되고 미검출이 됐는지 만약에 과다 검출이 되었다면 경고문구 부착을 해서 판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PFAS로도 되게 많이 질문을 받고 있는 편이에요. 다른 여러 기업에서도 프라이팬 관련해서도 이제 시험도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거는 한번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또 한번 시험 견적도 한번 보시고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한국의 경우 단순 조명 장치에 대해서는 내장 배터리의 KC 인증만 받으면 제품 전체 전파 인증이 면제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배터리에 대해서만 서류를 준비하면 될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셨어요. 저희 UL솔루션이 이제 이런 조명 장치, 배터리 관련해서 굉장히 강한 기업인데 안타깝게도 제가 담당 부서가 아닙니다. 저는 화장품, 식품, 유아용품 담당이다 보니까 지금 설명 주신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메세 정기현님께서는 혹시 괜찮으시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이메일 주소로 문의를 좀 주시면 제가 담당 부서에 전달을 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그럼 그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눈꺼풀을 닦는 안검 티슈도 화장품일까요? 이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화장품 정의에 포함이 되는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이 안검 티슈의 목적이 우리 몸에 전혀 다른 영향을 주지 않고 변경도 하지 않고 정말 그냥 세정의 목적이라면 클렌징 역할만 한다면 화장품에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안검 티슈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안구에 눈에 직접적으로 터치가 돼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면 그거는 메디컬 디바이스, 의료기기로도 분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제품 정보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100% 화장품이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별도로 연락 주시면 상담을 해서 다시 더 정확한 답변 드릴게요. 네, 다음 질문은 화장품, 식품 카테고리와 거리가 있는 제품이지만 자전거 체인 오일, 윤활유 같은 제품은 인증 대상인가요? 이것도 질문의 의도가
디스몰에서 자전거 체인 오일이나 윤활유를 미국에 수출하실 때 어떤 규제를 이행을 해야 하나요? 라고 해석을 하고 답변을 드리자면 이런 오일이나 윤활유 같은 케미컬은 다 유해 물질을 어느 정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프로포션 65가 이제 말씀드렸던 미국 내에서 거의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유해물질 규제거든요.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오일이나 윤활유가 이제 우리가 사용할 때 코로 그 향이 흡입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안전한 물질인지 시험을 해보고 경고 문구 부착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건의사항입니다. 교육타임 1시간 정도는 더 짧아도 되는데 네, 질문이 사라졌네요. 아니면 채팅에서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 마지막 하나만 더 들어와서 이건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접착 시트지도 시험 대상인가요? 접착 시트지도 캘리포니아 프로포션 65 대상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트지 사용하시는데도 유해물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제가 좀 딜레이가 됐네요. 그래서 그럼 저희는 이제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 이제 저희 유해솔루션에서는 화면과 같은 혜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3시 1분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들 인증 잘 들으셨죠? 지금 UL 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제 인증이 필요한 경우 잘 들으셨을 거고, 이제 해당 경우에는 제가 최초에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조금 빠르게 인증 같은 경우에는 시작을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염두를 해두시고, 뭐 인증이 우리가 뭐 별도로 필요가 없다고 하면은 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은 지금 단계에서는 한 번씩 인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먼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오늘부터 이제 시장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뭐 해외 뉴스나 뭐 구글 트렌드 그리고 시장 조사 툴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데,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진행을 하실 때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라이브로 화면이 전환이 돼서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가지고요. 거기서 조금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뉴스 하는데 코트라 활용인데요. 이제 코트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이런 자료들이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뭐 농담으로 뭐 석학들이 정말 열심히 만들어 주신 자료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진출 전략을 보는 건 이제 해마다 이렇게 자료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한 번씩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트렌드가 있는데요. 트렌드 같은 경우에 한번 또 보시면은 제가 화면을 한번 공유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진행했을 때 보면은 코트라 해외 시장 뉴스가 있고요. 저희가 보시면 이런 저희 매뉴얼 쪽에 이제 가입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 링크 같은 게 다 확인이 되니까 이쪽에서 한번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국가 지역 정보의 진출 전략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저희는 이제 미국을 위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요. 북미의 뭐 미국, 뭐 캐나다 전체도 가능하지만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국가별로, 아까 해 연도별로 이제 미국 진출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 자료는 무조건 한 번씩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출 전략이 꽤 길긴 하는데요. 시장 평가나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좀 보시게 되면 뭐 코로나 특징이 있긴 하지만은 해마다 이런 자료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확인되시는 걸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상품 산업 쪽에 가보시면 뭐 트렌드가 있어요. 그래서 트렌드를 한번 보시게 되면 똑같이 저희는 일단 이 시장 조사 자체를 좀 지역적으로 좀 시작해서 확장을 하는 걸 추천합니다. 모든 전 세계를 다 보시는 것도 좋은데, 제가 한 곳에서 아마존 미국부터 좀 집중하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첫 번째로 아마존은 미국에서 이제 시작된 그런 마켓이기 때문에 가장 활성화가 잘 돼 있고요. 그리고 뭐 물리적인 뭐 이점도 있지만 영어로 이제 검색이 많죠. 그런 검색어를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진행하실 때 상당히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쉽다. 그리고 확장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많이 열면은 계정 문제가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국가별로 물류나 뭐 VAT 이런 거 계산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미국 위주로 좀 진행을 하시는 걸 항상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똑같이 뭐 미국에서 이렇게 검색을 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화장품이라고 아까 지금 했지만 이런 자료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잠시만요. 화면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좀 안 보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여기서 이런 이슈가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키워드로 가져가야 할 말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은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 같은 걸 좀 많이 봐주시고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떡볶이라고 한다고 하면 뭐 이런 것도 있고 여기서 뭐 한국 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다 트렌드를 좀 조사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진행을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추가적으로 아까 먼저 좀 질문이 사실 제가 카페에서도 좀 확인을 했었는데 환불이나 뭐 환불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원론적으로 말씀을 좀 많이 드리긴 하지만 환불의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환불의 경우에는 진행하실 때 우리나라 쿠팡으로 보내시는 분도 알겠지만은 환불에 상당히 친화적인 환경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거 환불돼서 하지 않아야지 하면은 거기서 진출해서 성공한 분들이 무조건 있고 상당히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 그냥 환불이 많아서 안 할래 이런 식의 접근보다는 어떻게 하면 반품률을 낮출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고객이 만족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방법이 상당히 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쿠팡이 아마존을 좀 많이 벤치마킹을 한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거기서 보시면 좀 이해가 좀 높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이런 환불 문화도 우리나라 문화랑은 조금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국가 지역 정보에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문화나 이런 부분도 좀 이해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고객들이 리뷰를 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리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실 때 뭐가 문제가 있어요. 뭐 아니면 이게 조금 불만이네요. 한데 거기서 I'm sorry라고 하면 그냥 우리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뭐 하는 말이 그냥 좀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의 표현이 아닐 수도 있지만 거기서는 미안합니다라는 표현 자체가 미국에서는 그럼 이건 내 잘못입니다를 약간 인정한다에 좀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다시 어떤 식으로의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랑 그냥 I'm sorry 이건 무조건 내 잘못이야. 그럼 환불해줘. 뭐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이해를 좀 필요로 한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저희가 계속 좀 왔다 갔다 할 건데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런 처음에 조사 자료를 보시게 되면 조사 자료를 보시게 되면 그 구글 한국과 구글 미국이라고 여기 써 있긴 합니다. 제가 카메라를 잠깐 가려보면 그래서 구글에서 검색을 좀 하는 걸 당연히 기본으로 하는데 이런 트렌드나 키워드에 대한 검색 자체를 미국 주소로 바꿔야 돼요. 한국에서 영어로 치면 한국에서 많이 검색되는 영어 기사가 뜨는 거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이 주소로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미국 현지의 주소로 미국 현지 언어로 검색하는 양이 이쪽에서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도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서 진행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트렌드나 이런 시장 진출 전략 등을 좀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상품에 대한 키워드를 예상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팔릴 때 어떤 키워드가 좋았는데 해당 키워드를 영어로 뭐 검색을 해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카테고리, 그래서 시장에 대한 뭐 이제 카테고리를 좀 조사를 하시면서 구글링을 좀 많이 하시는 걸 좀 추천을 저희는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그 국가를 조사할 때는 그 해당 국가에 대한 그 주소가 명확히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유를 바꿔볼게요. 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구글에 보면은 여기 구글 한글로 써 있는 게 있고
외국 주소가 있습니다. 여기 봤을 때 지금 제가 한국에서 접속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장 기본값으로 뜨지만 해당 주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도 뭐 국가로 치면 돼요. 구글 미국 주소로 쳐도 되고요. 뭐 미국 주소 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각 국가의 구글 주소 이런 식으로 쳐보면은 검색량이 좀 달라질 수가 있고요. 여기서 검색을 시작하셔서 진행하시기를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에 시장 조사 트렌드 파악할 때 챗 GPT를 많이 쓴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저는 실제로 챗 GPT를 쓰면서도 자료를 어느 정도 좀 빠르게 모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하는데 물론 한국어도 여기 검색이 되지만 데이터나 자료의 방대함은 당연히 영어로 된 게 많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서 그냥 번역기를 써서 쓰든 아니면 여기서 질문 자체를 좀 영어로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아마존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뭐 우린 AR에서 뭐 답변을 못 할 수 있지만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로 해석이 안 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서 검색을 저는 그냥 뭐 번역기를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지금 챗 GPT 같은 경우는 2021년 9월 이후로는 사실 그 데이터 수집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전 정보로 좀 하는 게 있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2022년이나 지금의 자료를 쳤을 때는 정확한 답변이 더 안 나올 수가 있고 아예 답변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추가로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벤트 이 질문을 이어서 할 수 있는 건데요. 내가 초등학교 관점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에세이를 써줄래?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챗 GPT로 과제를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 똑같이 소개부터 패러그래프 뭐 첫 번째 절 뭐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하면 뭐 이것도 그냥 간단히 뭐 해석을 해보면 처음에 이걸 뭐든지 해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때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이런 톤이 많이 다운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즘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채팅을 했을 때 우리는 아마존에 가서 무슨 채팅을 한번 쳐볼까 할 수 있을까 뭐 하면은 똑같이 해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식품의 브랜드가 뭐가 있을까 하면 famous Korean food brands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미국에서 유명한 한국 식품 브랜드를 뭐 쳐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쭉쭉쭉쭉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벤치마킹을 어디를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의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100개를 쓰는데 왜냐면 지금 데이터 수집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치는 거고 조금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름 보시게 되면 조금 계속 진행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에서 파는 걸 좀 더 알고 싶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잘 팔리는 상품은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데 15개 안 줬어요. 그럼 여기서 또 한번 징징 내봅니다. 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시장에 대해서 한국 제품이 뭐가 팔리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챗GPT가 되고요. 무조건적인 신봉은 아직은 시기상조지만 조금 빠른 정보를 볼 수 있을 때는 전 챗GPT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웬만하면 뭐 여기서 번역을 해드릴게요가 뜨긴 하지만 굳이 뭐 번역을 하지 않고 좀 로우 데이터가 한 번씩 거치기 전에 한국어 데이터는 훨씬 더 적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감안하셔가지고 진행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챗GPT라는 게 있고요. 다음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트렌드가 있는데요. 구글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 키워드 자체가 얼마나 검색이 되는지 한번 보실 수 있는 환경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 트렌드에서 뭐 세럼을 검색했을 때 어떤 양이 뭐가 검색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다시 한번 라이브한 모습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구글 트렌드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검색어가 뭐 하는데 축구 선수가 뭐 지금 검색이 되네요. 그래서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그냥 여기서 검색을 빨리 해버린 건 대한민국 기준으로 검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검색 기준을 미국으로 바꿀 거고요. 그래서 뭐 이때 키워드가 높았던 건 뭐 이때 이 축구 선수가 이적 시장에 가까워졌다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뭐 길게 한번 했을 때 뭐 이 선수가 활약이나 언론의 인지도가 높았던 건 이 시기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뭐 그냥 검색을 쉽게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마블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마블 지난 5년 동안의 검색어인데 여기서 이게 검색량이 100개에 달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100이면 그 상대적으로 뭐 24%, 22% 이렇게 된다고 좀 보실 수 있는데, 이 5년의 데이터를 봤을 때 제가 일부러 여기서 드렸던 이유는 그겁니다. 그냥 이 가장 높은 시기가 그 엔드게임을 그 마블에서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고 이제 마지막 시리즈였죠. 그런 게 개봉했던 시점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뭘 예상할 수 있을까? 지금 마블은 엔드게임 이후에 생각보다 저조하다 뭐 이런 식으로도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키워드가 갖고 있는 관심도를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거기서 또 아마존 관련해서 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코리안 푸드라고 치고 뭐 코리안 푸드로 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보시게 되면 이 5년 동안 데이터가 그래도 점점 우상향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상향 된다는 거는 전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구나를 예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하와이가 제일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약간 유추를 할 수도 있는데요. 한국 분들이 하와이로 되게 많이 그 신혼여행이나 그런 가족여행을 많이 가시는데 결국 여기서도 한국 음식을 찾으시나? 라고 하는 생각도 좀 해봤고요. 이건 약간 유추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도 예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검색을 많이 하는지도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관련 주제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이 나오고, 지금 한국 음식이라고 했으니까 되게 좀 지역적으로 나오겠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키워드를 한번 보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키워드 검색했을 때. 그리고 여기서 비교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재패니스 푸드를 검색해 볼게요. 안타깝게 한식보다 아직 일식이 조금 더 이런 비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야겠네요, 우리도. 봤을 때 이 비율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런 비교를 했을 때 높은 게 있는데 우리가 키워드를 비슷한 걸 쓴다고 했을 때도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분석할 때도 어떤 키워드가 검색량이 더 많겠구나 했을 때 상대적으로 이렇게 높은 그런 비율을 차지하면은 우리는 어떤 키워드를 추구해야 될지에 대한 예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밀키트가 이제 사실 좀 대세로 있는데 저는 그냥 팝하고에서 그냥 쳐볼게요. 그래서 밀키트가 콩글릴 수도 있잖아요. 잘못된 영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위트키트라고 써 있네요. 제가 생각한 거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구글 트렌드로 다시 한번 가보면 이게 검색이 맞을까 뭐 이런 좀 고민이 되는데요. 위트키트. 그럴 때는 사실 저는 이런 식으로 다시 아마존에도 다시 한번 가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설명을 드릴 거지만 여기 Deliver to Republic Korea라고 한 건 한국에 배송할 수 있는 상품만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저희가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미국에 있는 뭐 주소를 그냥 임의적으로 했을 때 미국에서 파는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검색을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이 검색어 지정을 먼저 해주시는 걸 선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위트키트라고 했더니 어떻게 보면 맥주 만드는 원료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번역기가 좀 잘못됐다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신봉은 안 됩니다. 하지만 빠른 해석을 위해서는 팝하거나 뭐 구글 번역기를 쓰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하지만 무조건적인 걸로 이 말이 맞아 해서 우린 밀키트를 팔 거니까 윗키트로 갈 거야. 쫄딱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밀키트를 영어로 뭘 해야 되지? 하면은 또 뭐 저도 찾아볼게요. 그냥 추가로. 여기서 한국말로 쳐볼게요. 여기 영어로 바로 나오는데 잘못 나오네요. 이걸 좀 꺼보려고 했는데 여기선 그냥 밀키트가 영어로 뭐야 했을 때 좀 잘못된 그 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선 그냥 밀키트인가? 라고 한번 쳐볼게요. 저는.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밀키트에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그럼 이 밀키트는 우리가 이 밀키트를 팔게 된다면 키워드를 쓸 수 있겠구나 로 예측을 해야 되고요. 그럼 똑같이 밀키트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어떻게 보면 밀키트 시장이 제가 뭐 예전에도 뉴스를 봤지만 코로나 때는 오히려 줄었기도 해요. 워낙에 돌아다니지 않고 그냥 지어 먹을 수 있었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냥 여기서 검색할 때 뒤에 복수형으로 해주는 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보시게 되면 복수형을 했을 때 밀키스라고 했을 때가 사실 뭐 비슷하긴 하지만 좀 더 검색량이 차이가 있다. 근데 하지만 이런 검색량의 차이로는 두 개 다 키워드를 우리는 넣어놔야겠죠. 사실 나중에 키워드를 분석할 때도 이런 것들을 분명히 넣어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관련 검색어가 뭐가 있는지 똑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조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뭐 하나 더 쳐볼까요? 떡볶이를 한번 쳐볼게요. 여기 한국어로 이렇게 검색이 되는데 한국어로 검색하는 것보단 미국 기준으로 치고 하는 겁니다. 자, 떡볶이를 쳤을 때 우상향입니다. 떡볶이 시장은 계속 상승하는구나. 그리고 요즘에 제가 드라마를 엄청 좋아하는데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PPL로 떡볶이가 엄청 많이 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넷플릭스나 뭐 이런 데서 당연히 보게 되죠. 그러면 이제 공중파에서만 떡볶이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방송사에서도 K something, K 푸드의 그런 이런 우상향을 알고 나서 거기서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럴 때는 BTS가 떡볶이를 먹었나? 뭐 이렇게 좀 예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오징어 게임에 뭐 떡볶이가 나왔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단순한 흐름보다 중요한 건 점진적으로 계속 검색량이 상승하고 있다를 봤을 때, 이 시장은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로 볼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도 계속 검색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진출할 때 이 시장이 좋은지도 좀 분석을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좀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코트라고 쳤는데, 자, 저희가 입는 코트죠. 항상 시기가 똑같아요. 무슨 파도 치는 것처럼 되죠. 근데 왜 이 시기에 할까 하면 우리가 코트를 입는 시기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봤을 때 11월, 10월 좀 추워질 때죠. 그리고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것도 좀 겹치겠지만 이런 검색량이 많아진다는 건 계절에 따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을 탄다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노트북 같은 경우에 뭐 검색을 치면 노트북이라고 치면 안 돼요. 랩탑이라고 이제 또 영어로 많이 쓰는데 랩탑은 신학기 때 검색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하실 수 있고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자, 이때 검색량이 낮을 때 검색을 치실 거냐? 아니, 광고를 할 거냐? 아니면 검색량이 높을 때 우린 광고를 더 투자해야 되느냐? 당연히 후자입니다. 검색량이 많아질 때 이렇게 마케팅을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금액을 쓸 거야 하면 고객의 관심도 낮아지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당연히 마케팅 기법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하시기 좋은 게 구글 트렌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글 트렌드는 제가 지금 이렇게만 설명했는데 지금 사실 워낙에 이제 유튜브에 구글 트렌드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뭐 저희가 어느 정도 정리한 부분 말고도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구글 트렌드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하고 뭐 무조건적으로 처음부터 뭐 맹신하기보다는 이런 단어나 제가 막 아마존도 보내드리고 막 팝하고도 갔다가 챗 GPT도 갔다가 했던 이유는 이게 정말 유효한 데이터인지 검색하기 위해서 실제로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화면을 돌아갈게요. 제가 지금 채팅창을 못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해가 잘 되면은 이해가 잘 된다 안 된다 하면 써주시면은 제가 좀 참고를 해서 나중에 Q&A 때도 반영을 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헬리움텐이란 기능이 있는데요. 헬리움텐은 이제 아마존 내에서 경쟁 상품을 조사할 수 있는 시장 조사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존에서는 지금은 가장 유명하다고 좀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워낙에 좀 많기 때문에 뭐 판매 상품 검색이나 트렌드 분석, 키워드 분석을 해줄 수도 있고 다른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런 키워드 분석이나 계정 연동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이런 시장 조사나 이런 자료들을 하는데 저는 약간 뭐라고 할까요? 노가다라고 하죠. 그냥 처음부터 로우 데이터를 먼저 많이 보시는 걸 먼저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런 툴에 의존하게 되면 여러분이 보는 게 정확한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이게 좀 인사이트가 많이 늘었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툴을 쓰는 거 오케이 좋습니다. 추천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 시장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서 볼 때 여러분들이 검색을 뭐 트렌드를 분석할 때 어느 정도 더 유의미한 데이터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처음부터 쓰는 건 추천하지 않지만 그래도 앞에 시장 조사를 추가로 해서 좀 곁들여서 진행을 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헬리움텐 쪽이랑 이렇게 또 제휴가 돼 있어서 이게 월에 조금 비싼 가격일 수도 있지만 저희 쪽에서 이 QR코드를 통해서 이렇게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월 96불, 뭐 아니면 월 33불 이런 식으로 많이 가격이 다운되기 때문에 이런 걸 쭉 활용을 하셔가지고 좀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많이 팔고 많은 분들이 썼으면 좋겠는데 너무 비싸요. 미국 물가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 소리 저 소리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좋은 금액으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한 거기 때문에 이런 QR코드 이용하셔서 좀 싸게 저렴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무리로 뭐 시장 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저희가 조사 자료에서 뭐 코트라 뭐 해외 트렌드 얘기했고 구글 트렌드 뭐 헬림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것만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은 다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는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저는 무조건 시장 조사는 뭐 정도도 없고 정석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데에서 하는데, 무조건 하나의 툴이나 두 개의 시장 조사를 함으로써 아 우리가 이거가 맞겠구나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장 조사를 집중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데이터화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질문해 주신 분 중에 이미 이 단계가 넘어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단계는 넘어가는 게 없이 계속 해 주셔야 되는 단계 분야고요. 그리고 상품 페이지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물류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거 다 차치하고 나서 저희 그냥 상품 페이지 뭐 한국에서 만든 거 그대로 뭐 번역기 돌려서 뭐 번역 공증 받아서 올렸어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봐야 되고 시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이해도를 많이 높이시고 나서 진행을 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빨리빨리 하고, 지금 여기 대표님들도 듣고 계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 만약에 직원분들한테 일을 시키더라도 시장 조사를 정확히 하고 나서 진행을 하는 걸 먼저 추천해 드려요. 무조건 진출 빨리 해가지고 우리가 돈 이렇게 투자했는데 왜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충분한 시장 조사를 계속 많이 하는 걸 계속 그 전 항상 강조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2차 과제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다음 시간에 이걸 좀 더 다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맛배기로 이제 좀 보여드린 거는 이런 페이지에서 벤치마킹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마존 내부에 들어가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저희는 벤치마킹의 기준을 어떻게 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제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과제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좀 오늘 강의는 마치고요. 또 진행한 거에 대해서 그런 채팅이나 Q&A 주시면은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기 보면 치약과 가글 구강용품에 대해서 검색해 줄 수 있냐 했는데, 치약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내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쪽인 측면에서 인증이 꼭 필요합니다. 사람 몸에 들어가는 거가 되고요. 사람이 이제 입안에 들어가는 특히나 또 중요하게 인증이 되기 때문에 이거부터 좀 해주시고, 다음에 뭐 시간이 되면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제가 이제 이 화면을 공유하다 보니까 이 채팅을 진행하는 시간 동안에 좀 못 봤거든요. 예,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과제 같은 경우에는 총 4개가 있고요. 지금 뭐 가입부터 시장 조사하는 방법, 그다음 물류 최적화하는 방법, 그리고 상품 페이지 만드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과제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뭐 마냥 어렵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계속 제시를 해드릴 거고, 그래서 카페나 이런 강연을 진행한 거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만 생각하시지 말고 뭐 진행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강의 지금 화장품 식품 위주였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Q&A 쪽에 인증 쪽을 뭐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식품 위주나 배터리 같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입력해서 우리가 인증이 필요한 게 맞냐, 뭐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은 그런 이제 UL 솔루션 쪽에서 저희가 답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좀 질문이 없어서 내가 잘못했나 좀 걱정이 되는데, 그냥 채팅창에 편하게 좀 이해가 되셨는지, 아니면은 뭐 좀 자유로운 의견 주시면은 저희 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저희가 매뉴얼 페이고스 가입하면 보실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자료들은 다 페이고스 매뉴얼에 좀 나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많이 참고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카페에 질문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차 과제 조금 늦어질 수 있는데 사실 2차, 3차, 4차 과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상황적인 부분이 1차 과제에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안을 좀 해드릴 거고요. 2차, 3차, 4차는 사실 여러분들의 이 준비를 많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기한을 꼭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벤치마킹에 대해서 아마존을 그냥 저희가 한번 같이 그 여러 가지 리스팅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 자체에는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과제 제출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1:1 컨설팅을 했을 때 얼만큼 이해를 하고 있고 얼만큼 잘 준비했는지가 이제 당연히 평가의 항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과제나 수료를 했다고 해서 그냥 대충 써야지 보다는 어떻게 준비를 하셨냐에 따라서 저희는 더 그 분들이 이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한 1, 2분 정도 남아서 조금 기다렸다가 질문 없으면 여전히 계속 카페가 남아 있으니까 카페에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자료가 뭐 유튜브 링크나 뭐 이런 과제나 이런 자료가 많습니다. 그냥 저희가 이거 보면 됩니다가 아니라 저희는 약간 좀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게끔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 데이터가 있으니까 봐야지가 아니라 그런 컨설팅을 많이 해왔을 때도 그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결과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노력했고 그리고 또 이 부분은 뭐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피드백 주시면은 또 저희도 개선을 할 거니까 많이 좀 진행에 대해서 꼭 열을 가지고 준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또 저희는 푹 쉬시고 예, 푹 쉬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월요일은 또 벤치마킹 시작할 거니까 예, 꼭 많이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